자, 복소수에 대한 내용부터 일단 볼게. 하나하나 자세히 하진 않고 그냥 좀 우리 배웠던 거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다시 해볼 텐데, 이런 거지. 원래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는 거지. x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x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얘기를 하고,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지? 얘를 i라고 하지. i. 그지? i.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x값을 뿔마 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때 이 i를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얘기를 해. 허수 단위. 그냥 허수라고 부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허수 단위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가 좀 확장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를 배웠어. 그치? 정수 안에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영하고 음의 정수 세 가지를 우리가 중1 때 배웠고,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를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를 배우면서. 그치? 유리수를 배우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웠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유리수의 반대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배웠지. 무리수는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런 걸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루트 포함되는 거, 그리고 뭐 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 실수 배웠지. 실수. 무리수랑 같이 실수라는 걸 배웠지. 그치?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숫자들, 그런 것들을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반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이 허수라는 게 나온 거지. 그치? 고1 때 허수 단위를 배우면서 허수가 처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뭐라 그래? 요걸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 거지. 복소수. 맞지?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복소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는 중3 때까지 배웠고, 이제 허수, 복소수에서 이제 보통 허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제 배우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허수 안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순허수랑 그 다음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는 게 있었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여기서 순허수라는 거는 이제 요 i라는 거 있지. 아까 얘기했던 허수 단위. 요 i라는 요런 저 덩어리가 하나만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순허수라고 불렀지. 예를 들어서 뭐 3i라든가 마이너스 7분의 2i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i의 덩어리만 있는 거를 순허수라고 배웠고, 그 다음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1 플러스 2i, 그러니까 순허수 요거 말고 다른 실수도 이제 더해져 있는 거, 이런 걸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지. 3 마이너스 2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를 가장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의 형태는 일단 기호로는 보통 z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의 형태는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그치? 그래서 요 a를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실수 자리, 그리고 b라는 거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b가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b가 허수라는 얘기가 아니지. b는 실수야. 그러니까 a하고 b는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b가 i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허수 자리에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인데, 근데 얘가 허수는 아니잖아. 2라는 건 실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i 앞에 곱해져 있는 걸 그냥 허수 부분, 그 자리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는 숫자는 실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허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허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복소수를 가장 기본적인, 복소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a 플러스 bi인데, 여기서 허수라는 거는 i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허수라고 하는 거니까, b가 0이 아닌 숫자, 이런 형태에서 b가 0이 아닌 숫자를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a가 0이면 순허수가 되는 거고, 앞에가 없으니까.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 실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없어져야지. i라는 게 없어야 실수라고 얘기하니까
b를 0이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에서 b가 0일 때를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허수에 대한 내용, 수의 체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켤레. 켤레 전에 사칙연산 먼저 하자. 사칙연산.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라고 해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다 기억이 날 거야. 첫 번째 덧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i랑 1 플러스 2i 요거 더하면 얼마지? 4 더하기 3i라고 하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되지. 그리고 빼기도 마찬가지. 그냥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두 번째는 곱하기는 그냥 분배를 하면 되지. 골고루. 그러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분배하면 3 더하기 6i 더하기 i 더하기 2i 제곱. 이렇게 이제 분배해서 동류항끼리 또 계산해주면 되는데 뭐 요거 더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7i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요 i 제곱만 좀 주의하면 되지.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3 더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요런 거. 요게 이제 곱셈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눗셈인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분의 뭐 1이라고 치면 1 플러스 그냥 이것도 할까? 1 마이너스 i라고 할까?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 루트 배울 때 했던 유리화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주지. 유리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한 유리화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하는 거지. 그럼 얘 합차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i 제곱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계산하면 2가 되지. 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위에 건 그냥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요거 전개는 그냥 하고 곱셈 공식대로 전개하고 요거 이제 2분의로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제 유리화가 완료가 되겠지. 그래서 나눗셈은 그냥 유리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요게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한 내용이고 뭐 이건 어렵지 않지. 그리고 켤레 복소수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지. 켤레 복소수라는 건 짝꿍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i라는 어떤 저 복소수 z가 있다고 했을 때 z 바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a 마이너스 bi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켤레 복소수라고 하잖아. 그지? 여기서 가운데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걸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뭐 어려운 거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바라는 거를 위에다 써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켤레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식이 하나 나오는데 요건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z하고 마이너스 z가 z 바하고 마이너스 z랑 같게 되는 이거 만족하는 z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그치. 요거 만족하는 z는 순허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켤레를 붙였을 때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순허수밖에 없잖아. 맞지? 뭐 예를 들어서 3i의 켤레는 마이너스 3i인데 이거는 또 3i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순허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z 바를 했을 때 똑같이 z가 나오는 그 z는 뭐가 있지? 실수. 그치? 켤레를 씌워도 변함이 없는 거. 그건 당연히 실수밖에 없지. 왜냐면 허수 부분이 없는 게 실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거 두 개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에 또 성질이 몇 가지가 있지. 자, 이건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성질도 있고 켤레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 z 바의 전체 바를 씌우면 당연히 뭐야? z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겠지. 뭐 간단하게 1 플러스 i의 켤레는 1 마이너스 i인데 이거에 다시 켤레를 씌운다고 하면 다시 또 1 플러스 i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z1 플러스 z2 바는 얘는 z1 바 플러스 z2 바. 그러니까 켤레를 씌운 상태에서 둘이 더한 거랑 더하고 켤레를 씌운 결과는 똑같다라는 게 이제 성질이잖아. 그제? 이것도 그때 내가 설명할 때도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이제 덧셈에 대해서 켤레를 내가 찢을 수도 있고
다시 합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이게 덧셈뿐만이 아니라 뺄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 자치견산에 대해서 전부 다 쪼개거나 다시 합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맞지? 뭐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돼. 뭐 굳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복소수 성질은 요 정도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다음 요것도 있다. 요것도 좀 외워야 되는데 자 z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왔대.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대. 그럼 이거 만족하는 z는 뭐가 되는 거지? z는 제곱해서 양수 되는 것. z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실수지. 실수. 그렇지. 제곱해서 양수 나오는 건 0이 아닌 실수.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 원래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근데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등호가 포함되는 이유가 0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등호를 뺐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z제곱을 했을 때 0 되는 건 당연히 뭐야? z가 0이란 얘기고 그 다음 z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z가 뭐라는 얘기지?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제곱해서 음수되는 복소수는 순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곱셈 공식으로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남는 게 2i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지. 이렇게 i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는 식이나 숫자 이런 것들은 부등호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i의 그 대소 관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잖아. 허수니까.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부등호는 쓸 수가 없어. 근데 등호는 쓸 수가 있지. 등호는. 그치? 같다라는 거는 쓸 수 있는데 부등호는 누가 큰지를 몰라. i랑 2i 중에 누가 큰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치? 이런 건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 이제 뭐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i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3i의 제곱, 순허수의 제곱밖에 없겠지.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i가 사라져서 음수, 확실하게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 순허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세 개도 마찬가지 외워야 돼. 이건 되게 잘 나오는 식이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처럼 주어지겠지. 왼쪽을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 이거 만족하는 x값을 찾으시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순허수구나, 뭐 0이구나, 양수구나, 실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요것도 추가로 외우겠다. 자, z하고 z바. 자, 둘이 더하면 뭐지? 어떤 복소수하고 그 복소수의 켤레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지? 실수가 나오지. 그치? 뭐 물론 해봐도 돼. 얘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오른쪽 거는 이제 a 마이너스 bi니까 둘이 더하면 2a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2a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결과는 항상 실수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z 곱하기 z 바도 뭐야? 이것도 이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i가 사라지지. 그래서 얘도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한 결과는 실수가 나온다라는 이 결과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도 많이 푸니까. 그리고 추가로 얘는 사실 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얘도 그냥 이해만 좀 하면 되는데 이거 빼면 당연히 뭐 나와? 얘는 z에서 z바를 빼면 그냥 순허수가 나오겠지. 이건 마찬가지로 z바에서 z를 빼도 마찬가지 그냥 순허수가 나오겠지. 그냥 그렇게만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 딱히 기억하진 않아. 요 정도까지 추가로 그냥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켤레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원래 두 번째 나오는 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건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가 3 플러스 4i랑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 a, b가 실수예요.
이런 말이 있다면 당연히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 B는 4가 돼야지. 그치? 얘가 A, B가 그러니까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2i고 B가 2가 돼도 가능은 하잖아. 그치? 실수란 말이 없다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B가 실수라는 말이 나올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똑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뭐 항등식 같은 느낌이야, 진짜. 뭐 그 개수가 같은 거 있잖아. 각각의 그 동류항의 개수가 똑같을 때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그 값이 똑같으면 복소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네. 자, i의 거듭제곱. 그치, i의 거듭제곱. 자, 이것도 좀 외워야지. i의 거듭제곱. i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이 있지. 바로 한번 써볼게. 4n제곱은 뭐야? i의 4n제곱은 i의 4n제곱. i를 4번, 그러니까 4번 곱하면 i 4제곱이 얼마야? 1이지, 1. 그러니까 i의 거듭제곱에서 지수의 그 숫자가 4의 배수인 경우는 전부 다 1이지. 그치? 전부 다 1, 무조건. 그리고 i의 4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그런 애들은 다 뭐야? 다 i가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i의 4n 플러스 2는 전부 마이너스 1 나오고 i 제곱과 같으니까 i의 4n 마이너스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가 나온다. 이렇게 4개로 반복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요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4개를 순서대로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오지? 0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좀 이용을 하니까 4개를 보통 한 세트로 많이 보니까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다른 내용은 없지, 그지? 요게 다지.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음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지. 원래는 우리가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거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X제곱은 A라는 식을 쓸 수 있고, X는 뿔마 루트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은 당연히 이 A 값이 양수일 때나 아니면 0일 때만, 이때만 제곱근이 존재한다라고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원래 제곱근이 없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이제 그 단원을 배우면서 허수라는 걸 배우면서 음수의 제곱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걸 x라고 두고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우리가 루트 계산하듯이 똑같이 x값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지. 똑같이 뿔마 루트 3, 그러니까 루트를 이제 씌워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씌워서 그냥 써주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루트 3i라고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지. 이게 음수의 제곱근이야. 별거 없지. 똑같이 우리 제곱근 풀듯이 뿔마 루트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이건 너네가 뒤에 배워보면서 느꼈던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뒤에 뒤에 단원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네.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겠지? 요거 복소수 배우고 나서 한참 뒷단원에서도 이 성질이 계속 나왔어.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이 성질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B로 합쳐지는 경우.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 이게 어떨 때였지? A가 뭐 할 때? 0보다? 커? 커 작아.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둘이 합쳐지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음수일 때. 그러니까 근데 0도 가능해. 0이 들어가도 돼. 0일 수도 있어. 어차피 0이면 둘 다 0이니까 그냥. 그리고 B도 뭐일 때? B도 음수일 때. 이렇게. 이때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A랑 B의 양수음수의 그 경우를 따지면 총 4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A, B가 둘 다 양수일 수 있고 하나만 양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지면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4가지 경우 중에 유일하게 얘만 둘이 합쳤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는 안 그래. 그냥 합쳐줘. 우리 그 중3 때 배웠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루트 6이잖아. 이런 것처럼 그냥 합쳐줘. 마찬가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도 루트 마이너스 6으로 그냥 합쳐진다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근데 유일하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곱하면 루트 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얘만 유일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3개는 그냥 똑같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대로 그냥 합쳐서 곱하기만 하면 끝인데 근데 둘 다 음수인 경우에만 얘만 유일하게 둘 다 합쳐서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눗셈 마찬가지. 루트 A분의 루트 B를 계산했더니 둘이 합쳐져서 루트 A분의 B가 됐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이것도 언제야? A가 뭐일 때?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 분모니까 당연히 0은 들어갈 수 없겠지. 그래서 0은 뺀 거고 얘는 분자니까 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인 거고 마찬가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그 3가지 경우 뭐 둘 다 양수거나 뭐 둘 다 음수거나 아니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인 경우 그치? 그런 경우는 전부 다 그냥 합쳐지기만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일단 등호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는 분모니까 안 들어간 거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A, B가 0이 아닌 뭐 실수일 때 뭐 이렇게 나오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등호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안 나오면 등호를 붙여서 써줘야 돼. 왜냐면 이 등호 붙이고 떼고의 그 차이가 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보통 이거에 관련된 내용에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이제 3-x 곱하기 루트에 x-1 뭐 이렇게 그치 3-x x-1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3-x 곱하기 x-1이 됐다.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아니면 자연수 x,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합쳐졌네. 그러면 둘 다 음수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럼 3-x는 0 이하 그리고 x-1도 0 이하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치? 식이 좀 이상하네. 여기를 7로 바꿀까? 이렇게? 7로 살짝 바꾸자. 7 이렇게. 그러면 x는 여기 있는 3 이상이고 요건 x는 7 이하잖아.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x는 결국 3 이상 7 이하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등호를 빼버렸어. 그러면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니까 정수의 개수가 같아 달라. 달라지지 그치? 여기는 몇 개야? 얘는 5개지 5개. 얘는 몇 개? 3개지 3개. 그치? 그러니까 달라지잖아. 그래서 등호를 빼고 안 빼고 이게 좀 중요하다. 이게 문제에서 0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등호를 빼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등호는 일단 기본적으로 붙여야 돼. 알았지? 요거 하나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복소수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금 빨리 얘기를 좀 했지 빨리. 일단 이 복소수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 거기 대표 문제 있으니까 그거 좀 풀어보자. 요거 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유형 1번부터 한번 보자. 복소수의 4칙연산 나오네. 자 요거 뭐 어렵지 않지. 일단 전개하는 거지. 뭐 1 플러스 2i에 i 전개하면 i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이 있겠지. 그래서 실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 허수끼리 계산을 하면 2 플러스 3i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뭐 이거야 진짜 어렵지 않지. 다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단순하게 계산하기만 하면 좀 쉬우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막 상황을 하나씩 만든 거지. 얘는 이제 로또 같은 거 이제 하나 하고 막, 그지? 얘도 막 이상 공 합쳐서 뭐 얼마다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냥 상황만 추가된 거야. 그냥 사칙연산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규칙인지만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지. 그 다음 유형 2번. 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y 합구하래. 이게 이제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지. 좌변하고 우변에 둘 다 이제 i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같다네. 이제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 허수 부분끼리 똑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y를 분배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1 플러스 2i니까 좌변에서 실수 부분은 이만큼, 그리고 허수 부분은 이만큼. 그치? 그래서 우변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y가 얼마야? y가 2지. y에다 2 대입하면은 3x 더하기 4. 얘가 실수 부분 1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x랑 y 더하면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시계값이라고 나왔네. 복소수에 대한 시계값.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자, 저거의 값을 구하래. z가 지금 2 플러스 2 루트 2i네. 그지? 자, z제곱 마이너스 4z 값을 구하시오. 뭐 물론 z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지. 그지? 그대로 대입하고 제곱 전개 어차피 곱셈 공식 할 수 있으니까 제곱 전개를 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전개해서 정리를 다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조금 인수분해가 되잖아. z로 묶어주면 z-4니까 이 상태로 대입을 좀 해봐도 되고. 그지?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나오긴 하겠네.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대입하면 2 플러스 루트 2i 하고 2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4니까 무슨 공식이 나와? 자리 좀 바꿔볼까? 플러스 2에다가 얘는 뭐야? 루트 2i 마이너스 2니까 합차로 이제 계산이 좀 더 쉽잖아. 그치? 전개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산하면 2에다가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건 아니야. 이게 사실 너네가 이거랑 요거를 보고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잖아. 뭐가 있을까? 내가 되게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긴 한데. 그치. 1을 이항해서. 오! 기억하네. z-2는 루트 2i지. 이거 양변 제곱을 하는 거지.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얘가 2에다가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되겠지. i제곱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요게 있잖아. 요게 나와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를 넘겨서 제곱하면 이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4 넘기면 마이너스 6으로 바로 나오잖아. 그치? 보통은 이런 식이야. 보통 이렇게 이항해서 제곱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항상은 아니고 이게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13번. 자, 두 복소수 Z1, 2가 있어.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있지. 자, 여기서 A, B, C, D는 자연수래. 그리고 둘이 곱한 게 10이래. 그치. Z1. Z1하고 Z1 바는 서로 켤레 관계잖아. 곱한 게 10이래. 이때 보기에서 옳은 걸 다 고르래. 자, 이건 그냥 해봐야지. 기억부터. Z 곱하기 Z 바. 사실 이것도 많이 해보다 보면 바로 보이긴 하지. 이게 합차 공식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치?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켤레끼리 곱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 보이지 사실. 요게 지금 10이란 얘기지. 맞는 말이지. 그치? 이미 여기서 나왔으니까. 기억 참이지. 그 다음 니은은
Z1 더하기 Z2 바가 3이면 C 플러스 D는 5래. 자, 그럼 Z1은 그냥 써볼게. A 플러스 BI.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더하기 Z2는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치? 이걸 더한 결과가 3이다 라는 거는 일단 당연히 A 플러스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계산해볼까? A 플러스 C하고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D의 I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이게 3이란 얘기는 B 마이너스 D가 얼마란 얘기야? 일단 그렇지 0이란 얘기지. 그리고 A 플러스 C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지. 근데 C 플러스 D는 5래. 요거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 C 플러스 D가 5래. 맞나? 맞는 말일까? 자, 힌트가 문제에서 나와 있어. A, B, C, D가 뭐라 했어? 자연수라 했단 말이지. 그럼 잘 봐. 기억에서 이미 나왔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10이 나오게 하는 A, B의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 거의 정해졌지, 사실. 1, 3밖에 없어, 그치? 1, 3. 1하고 3밖에 없지. 제곱의 합이 10 되는 거는. 그러니까 1, 3이거나 아니면 3, 1이란 얘기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C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은 무조건 1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C 값은 얼마란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지. 자연수니까. 맞지? 그러면은 이때 B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3이 되겠지, 그치? 당연히. 왜냐면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D는 얼마가 되겠어? D도 3이 되겠지. 그럼 결국 C하고 D를 더하면 5가 되는 게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참이지. 그 다음 디귿은 어때? 저게 41이면 Z2 바의 최대값은 17이래.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Z1 플러스 Z2 곱하기 그러네. 이건 그냥 계산해야 되겠구나. Z1 플러스 Z2의 반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식으로 그냥 써볼까? 자, Z1 더하기 Z2라는 거는 A 플러스 C에 플러스 B 플러스 D의 I잖아. 맞지? 그치? 그리고 요거랑 곱하기. 그 다음 얘는 이제 이 결과의 켤레니까 가운데 부호만 좀 바꿔서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그냥 통째로 합차 공식이지. A 플러스 C 똑같고 B 플러스 DI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 반대니까 합차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빼기 더하기네. B 플러스 D의 뭐 제곱이지. 이게 41이다 이런 말이지. 됐어?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A하고 B는 각각 3, 1이나 아니면 1, 3 둘 중에 하나야. 확실하게. 맞지?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1하고 3이라고 쳐보자. 됐어? 그럼 마찬가지 C랑 D도 자연수거든? 자연수. 그럼 결국 이건 자연수의 제곱이고 자연수의 제곱이야. 그럼 자연수 제곱 2개 더해서 40을 만들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응? 뭐 있어? 16하고 25가 있지. 그치? 16, 25. 둘이 더하면 자연수지. 40일 나오잖아, 딱. 그렇지.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뭐 지금 1, 3이라고 했을 때 뭐 얘가 16이 된다는 거는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뭐 그냥 하나씩 생각해볼게.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3 돼야지. 그치? 그리고 얘가 25가 되려면 여기는 2가 돼야 되네. 그치? 3, 2가 가능하지. 아니면 요게 25 되고 얘가 16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될 수도 있어? 여기가 1이고 3일 때 얘가 25가 되려면 4가 되고 얘는 1이 되면 되네. 4, 1. 이런 경우도 있겠네. 그치? 그리고 3하고 1이 자리가 바뀌어도 어차피 순서상은 똑같겠지. 그렇지 않아? 여기가 3이고 얘가 1이라고 쳐도 마찬가지 얘가 16, 25일 수 있고 25, 16일 수도 있잖아.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뭐가 있어? 여기 3, 1이라고 치면 얘가 16, 25가 되려면 1하고 4 돼야 되고
그 다음 3, 1이라고 쳤을 때는 2하고 3 돼야겠네. 이런 식으로 돼야. 그치?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 CD가? 똑같이 나오죠. 자리만 바뀐 것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가능성은 이제 C하고 D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3, 2거나 아니면 4, 1.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순서가 바뀐 것도 물론 다르긴 한데,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찾고 있는 게 Z2 곱하기 뭐야? Z2 바잖아. 이거의 최대값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C제곱 플러스 뭐야? D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Z2랑 Z2 바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CD의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 사실. 맞지? 그러니까 얘가 3, 2든 2, 3이든 어차피 제곱의 합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오는 가능성만 생각하는 거지. 그 경우만. 3, 2나 4, 1밖에 없잖아. 그거 생각해봐. 그럼 3, 2 넣으면 얼만데? 13. 그 다음 4, 1 넣으면 얼마야? 17. 또 있나? 더 없지, 그지?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은 17이 맞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이 맞겠지. 그 다음에, 요거 좀 그렇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쉽고 그런 건 아니네. 할 수 있지, 그래도? 할 수 있어. 자, 이건 이제, i의 거듭제곱이지, 이거. 이거 계산하래.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i,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 플러스 5i. 이거 그냥 더하면 되는데. 그치? 순서대로. 그러면 2 더하기 3i,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얼마냐, 그러면? 2하고 3. 여기다 3배하고 여기 2배 하래. 그러면 12, 뭐 이렇게 하네. 그치? 6 더하기 6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요거. 그렇지. 자, 이거는 그냥 음수의 제곱근 성질 생각해도 돼. 지금 앞에 거 곱해져 있는데 둘 다 뭐야, 지금 안에 있는 게? 둘 다? 음수야. 그러면은 둘이 그냥 곱하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8 곱하면 그냥 36이잖아. 근데 둘 다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 건 분모 음수고 분자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이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의 루트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는 게 아니라 저걸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되 앞에 마이너스가 새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맞지?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헷갈린다 라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루트 2i, 그 다음 루트 18i 이렇게. 그러니까 다 i로 바꾸면 돼. 사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계산은 훨씬 편해.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덜해. 그래서 좀 편해, 이게. 그냥 계산하는 거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아무튼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앞에 6이고 얘가 이제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4니까. 2i겠지, 그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지. 그 다음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2차 방정식. 일단 처음에 이제 허근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허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허근이라는 것도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a는 당연히 이제 0이 될 수가 없겠지. 이 상태에서 그런 거지. 이 2차 방정식 근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x가 그냥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뭐 3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얘는 당연히 근의 종류로 따졌을 때는 실수인 근이 나온 거니까, 그지? 실근이라고 하지, 이런 걸 실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x는 뭐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0이 나오면 이때는 루트가 별로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만 나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고, 어찌됐건 근데 얘도 실근이라고 할 수는 있지.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복소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런 게 이제 존재는 하는데,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허수인 근이다라고 해서 허근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종류가 이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은 중근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중3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그냥 근 두 개 나오고 근 하나 나오고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제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실근 두 개 아니면 중근 하나 아니면은 허근 두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별식도 이제 좀 달라지겠지. 원래 이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라고 하고, 뭐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추가가 됐지. 원래 중3 때까지는 그냥 두 개, 한 개, 0개 개수만 따졌는데 이제 우리가 종류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식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다 알잖아. 근의 공식을 쓰든가 아니면 보통은 인수분해를 많이 하지. 인수분해를 하든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사용하든가.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이제 중3 때 말고는 잘 안 나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고등학교 때 나오진 않고 그냥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바뀐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그런 게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자, 이거는 좀 지겹지? 사실 이거는 좀 많이 했던 거라.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뭐야? 네,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두근의 합. 그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계산을 하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곱을 좀 이제 계수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을 다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 뭐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게 있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근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근이 나온 상태에서 방정식을 찾는 그런 게 이제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또는 3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2라고?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만 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오는 거지. 합이 2이면서 곱이 4가 되고 최고차항 개수는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 그럼 합이 2가 되면서 곱이 4가 되는 2차 방정식은 뭐지? 합이 2면서 곱이 4인 거. 최고차항 개수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일단 최고차항 개수는 1이라고 생각하고 합이 2면서 곱이 4인 게 뭐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그치,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3이니까 3을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식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최고차항을 곱했잖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요걸로 갈지 요걸로 갈지 그건 너네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근이 두 개가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1번 방법으로 간다 그런 건 또 아니야. 그지? 가끔 예외도 좀 있어.
지금이야 정수근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하고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이 방법으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왜냐면 전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근이 더러우니까 요걸로 좀 돌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곱해보면. 그럼 요걸로 이제 가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는 지금 모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 만약에 뭐 4라고 나왔으면 4 곱해놓고 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뭘 하냐면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거를 또 할 텐데 자, 2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 있잖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잘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같은 거. 얘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좀 이용을 하는 거야. 작성을. 일단 요게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주어진 건 2차 식이야.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만 주어진 거야. 이걸 인수분해 해보라는 건데 얘를 일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을 구해보는 거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2i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2까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뿔마 i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근이 지금 두 개가 나왔지.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요 1번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지. 1번 방법을. 1번 방법이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잖아. 얘는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고. 그래서 1번 방법을 좀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거꾸로 식이 x 플러스 1 마이너스 i 하고 x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근이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는 어차피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럼 결국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작성을 이용하는 거야. 별거 없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번 방법으로 가면 돼. 근을 가지고 거꾸로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지? 그리고 근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찾는 거지. 그리고 나서 거꾸로 식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2차식 인수분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켤레근.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게 있지. 켤레근. 자,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잘 나와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데. 자, 일단 켤레근이라는 거에서 이제 종류가 여기도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6이 나왔다고 하면 또 다른 근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게 켤레근의 내용인데 근데 이게 조건이 있잖아. A, B, C가 뭐여야 돼? A, B, C가 일단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요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지. 뭐 당연한 이유는 이제 근의 공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근의 공식에 원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조금 너네 좀 낚으려고 거꾸로 이제 루트 2 플러스 1이 한 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한 근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로 써야지. 이게 또 가운데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루트 앞에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야지. 근의 공식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좀 바뀌지. 그러니까 근도 좀 달라지고. 자, 이거의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하면 또 다른 근이 뭐란 얘기야? 2 마이너스 i란 얘기지. 마찬가지 이것도 켤레근. 조건은 A, B, C가 이번에는 무슨 수?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i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앞에 있는 게 뿔마로 바뀌어야지, 그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게 켤레근, 실수에 대한 켤레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조건이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다. 조건이 없으면 못 써. 맞지? 만약에 조건이 이게 없었어. 그러면 그냥 한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 그냥 대입해야 돼. 대입해서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2 플러스 i다 보니까 i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더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 우변은 무조건 0일 테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거 만족하는 A, B, C를 찾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용은 뭐 이게 다야. 자, 요것도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몇 개 좀 풀어보자, 대표비용. 자, 22번 한번 볼게.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저거 구하래. 일단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입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게 성립을 하겠지. 여기다가 뭐 하면 재밌겠냐? 재미없냐?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저 밑에 있는 우리 저 값을 찾는 거잖아. 저기서 알파로 묶어주면 뭐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맞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바로 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여기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1을 반대로 이항을 하고 2로 한번 나눠볼게.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봐.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치? 한 번에 딱 떨어지진 않는구나. 좀 더럽네. 이런 대인자. 그러면은 그럼 그냥 해볼게. 알파 세제곱 대신에 자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알파니까 대입을 해봐. 여기다 알파 세제곱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할게.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알파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1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치. 야 근데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떨어지지가 않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알파 제곱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분의 1 알파 4차 2차 1차니까 떨어지지가 않네. 더러워. 아주 더러워. 아주 기가 막히게 더러워. 아니야. 자, 이렇게 해볼게. 일단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리고 지금 우리 찾고 있는 게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거든. 그러면 플러스 1을 하고 알파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무 더러운데? 플러스 1을 하고 알파 제곱을 곱하면
이건 진짜 쉽네. 잘 봐. 차수를 좀 낮춰볼게, 얘를. 얘 4차잖아, 이제. 그래서 얘 차수를 좀 낮출 거야. 잘 봐. 아이씨, 이렇게 하기 이거. 잘 봐. 2알파 제곱 냅두고 넘기면 2알파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지? 이 상태로 양변 제곱해봐. 제곱하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지. 맞아? 그럼 알파 4제곱은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이지. 맞아?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추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4차인데 4차를 2차로 표현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를 계속 낮추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이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딱 뭐야?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됐어? 좀 더럽긴 하네. 요거에 대한 패턴이 보통 있긴 해.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밑에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는 그런 유형은 보통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란 얘기야. 너네가 이런 걸 좀 잘 못하긴 하지. 좀 더럽기도 하네. 그 다음 25.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치? 전기 한번 해볼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2 0보다 작아. 그럼 k제곱에 4k 사라지네.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대. 맞지? 그럼 모든 정수 k 값을 구하래. 아, 그치.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얼마야?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지. 그치? 일단 우리 배웠으니까 그냥 써먹을게. 그냥 이렇게. 아니면 2차 부등식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생각하면 돼. 어차피 정수 k잖아. 그치? 그럼 k제곱해서 16보다 작게 되는 정수 찾는 거지. 그러면 뭐야? 4는 안 될 거 아니야. 3부터 3, 2, 1 가능하지, 그지? 그리고 0도 되고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도 돼. 아무튼 개수는 6개가 되겠지. 7개가 되겠네. 그치? 0까지 포함해서. 7개. 그 다음 28.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이 8이래. 이때 k 값을 구하래. 자, 두 근의, 그러니까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면 되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곱은 k지. a분의 c니까. 근데 제곱의 합이 8이래. 그럼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k. 그 다음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4 넘겨주면 4가 마이너스 2k잖아.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뭐 이거 어렵지 않네. 그죠? 그 다음 유형 10번. 요까지지. 10번. 자, 도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B 플러스 I래. 이때 AB의 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AB가 실수라고 앞에서 나와 있지. 그지? 그럼 개수가 전부 실수란 얘기니까 한 근, 다른 한 근은 2분의 B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두 근의 합이 얼마지? B가 나오네. 그지? 맞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그리고 두 근에 곱해봐. 두 근 곱하면 뭐야, 이거? 2분의 B 플러스 I랑 2분의 B 마이너스 I랑 곱하면 뭐야?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겠지. 요게 A분의 C니까 이제 B라고 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4 곱하면 B제곱 플러스 4는 4B잖아. 그래서 넘기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거 뭐야? B-2의 완전 제곱식이지. 그지? 그래서 B 값은 2,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 그래서 A, B 곱하면 마이너스
4라고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오면 되겠다.